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 접종 스케줄은 계속 있잖아요. 네, 접종을 네, 네.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음. 대한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일수록 이제 자주 감기 걸리니까 이게 다 낫고 나면 스케줄이 꼬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작정 미루면 안 될 것 같고 접종을 다시 하자니 잘못됐다가는 또 막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게 걱정이 감기가 더 악화될 네, 것 네, 같고 막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더라도 네.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네네. 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요, 아이가 급성기가 아니어야겠죠.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증상 자체가 경미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컨디션이 막 떨어져가지고 축 처지거나 열나서 계속 해열제를 먹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지나가고. 급성기가 네. 지나가야 맞아요.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이염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중이염 처음에 뭐 이통도 있고 열이 났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증상들이 완전히 깔아앉고 항생제를 먹고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먹고 자고 노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러면 접종을 고려해 보아도 된다는 거죠. 열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기준은 이제 완전히 정상 체온으로 떨어진 기점이 3일은 지나야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두 번째 조건은 주치의 허가가 있어야죠. 아, 네. 네네. 증상은 부모님이 볼 수 있지만 아이를 진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접종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뭐 목이라든지 뭐 귀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접종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주신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네.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기존에 먹었던 약 또는 지금 먹고 있는 약 봉투에 약 성분이 다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아니면 어제까지 약을 먹었는데 접종을 해도 될까요?라고 이제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열이 이제 많이 나거나 좀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이게 면역 체계가 좀 저하돼 있어서 접종을 미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가 더 힘들어 할까봐 접종을 미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접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앓고 있는 감기가 더 심해진다든지 감기가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된다 그렇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기전이 다르니까. 네, 아. 좀 더 아이가 네. 면역적으로는 좀 더 힘들어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네, 네, 네. 이미 감염과 싸우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접종을 했을 때 이런 항체를 만들어낸 능력이라든지 그렇겠네요. 뭐 이런 아.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지 말고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을 해야 접종의 효과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네요. 최대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모든 접종에는 이제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접종 때문에 접종열이 생길 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마스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열이 나는데 이게 접종열 때문인지 네, 네. 아니면 기존에 앓고 있는 증상이 악화가 돼서 열이 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괜한 또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할 때에는 접종을 안 하는 것이 더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낫고 나서 아예 이제 뭐 열도 없고 급성기도 아닐 때 말고 좀 찝찝하다 나는 그래도 아직 약을 먹고 있으니까 완전히 낫고 접종을 하겠다. 이건 어때요? 그게 좋겠죠. 네. 근데 그게 언제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또다시 감기 걸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6개월, 7개월짜리 애들은 네. 약 먹고 금방 또 낫기도 네. 하니까. 근데 이제 형제가 있는 집이라든지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애들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네. 막 콧물 달고 살아요. 하루 괜찮았는데 그 하루 놓치면 다시 콧물 나. 콧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접종한다. 이게 참 네. 애매하고 네.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미뤄지면 또 스케줄이 계속 네. 꼬이기 때문에 다음 차수가 계속 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접종 효과도 그것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웬만하면 아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접종은 조금 미리미리 좀 해두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네. 1, 2주 정도 미루는 건 괜찮지만 코가 싹 낳고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 2달, 3달 미루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뤘을 때 그때
일주일에 맞춰서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못하는 접종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걸로 로타바이러스 접종 같은 경우는 네. 8개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8개월 지나가면은 못해요.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거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접종을 완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네. 또 어떤 접종 같은 경우는 연령이 지나면은 용량을 뭐 2배를 이제 접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뭐 불가피하게 접종을 미뤄라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부모님이 임의적으로 접종을 몇 달씩 미루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접종이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뤄졌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지연 접종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의사들 중에서 접종을 가장 많이 하고 접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사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남은 차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상담을 하시고 다시 스케줄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의사 만나기가 쉬운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소아과 선생님이랑 꼭 상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백신 접종 가능 여부는 아이가 급성기가 아닐 때, 열이 너무 나거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피하고 급성기 지나고 나서는 접종이 가능하다. 네. 단 이제 열이 떨어지고 3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 후에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너무 미루면 전반적인 스케줄이 미룰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잘 맞추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된다면 이제 지연 스케줄이 또 있으니까 상의를 잘 해보자.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정리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해서 이런 걸로 고민을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접종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접종의 신 손수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